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토론회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자, 네거티브 논란으로 정책이 실종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토론회가 5번째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서로 조심하다가 한두 문제가 이제 서로 쟁론이 되면서 네. 일정한 감정도 격해지고, 또 하나는 후보들 간의 감정보다는 지지자들의 감정들이 훨씬 더 격해지면서 이게 더 상승하는 이제 그런 결과도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호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권자들 구분해서 호남 자체는 20%가 넘지 않습니다만 네. 수도권의 60%의 말하자면 경선인들 중에 거의 호남 출신들이 과반 이상일 거라고 본다라면 네. 거의 전체 유권자의 40~50%그 과반수가 호남이거든요. 네. 따라서 여기서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도 후보들이 호남에 대한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밝혔고요. 안희정 지사는 과거에 몰표를 줬지만 호남은 그 결과 고립된 섬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호남 총리에게는 마치 뭘 던져주는 느낌이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자, 어쨌든 호남 민심을 후보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는데요. 호남 민심이 과연 어느 후보에게 점수를 더 줄까요? 예,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에게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표창 발언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지지율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14%포인트가 떨어진 셈인데 네. 지금 호남 경선 결과는 27일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전 후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호남 토론회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공격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작년 총선 때 호남에서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 못 지킨 셈이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고, 네.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오거돈 문재인 후보의 부산 선대위원장, 부산 대통령 발언 이런 거 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호남 총리 시키겠다고 하니까 마치 호남한테 무슨 시혜를 베푸는 거냐, 네. 이런 지적이 호남 민심에 파고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92%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는데 호남의 네. 유권자들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그 대통령 되지 못하고 지난 총선도 실패했는데 그 네. 책임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향후 경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지율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자,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민주당 후보가 받지 못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호남에서의 어떤 그 비호감, 그 역사적 근원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호남이 전격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했는데, 네. 실제로 정권의 운영 과정에서 호남이 핍박당했다, 이제 이런 것에 어떤 연원이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런 부분 하나 하고, 방금 이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도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까지 말했는데, 또 한 번의 실수는 뭐냐면 그거는 전략적인 것이지 본이 아니다 이러면서 얘기됐고, 네. 또 지금 대세론이니까 호남이 이제 다시 한번 밀어줄라 하다가 또 갑자기 전두환 장군 발언, 이 절만 하면 계속 이렇게 호남 그 말하자면 민심에 이렇게 역효과가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호남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문재인을 어쨌든 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흐름이 약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존재하고 있고, 네.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호남 국회의원들이 많은 곳은 국민의당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 후보에 대해서 유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이 마지막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 대세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거의 최근 나온 거에 비하면 안희정 후보하고 거의 박빙 선두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는 호남의 지지가 로얄티가 약해요. 비교적 보수적 표심이기 때문에 호남의 표심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갈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어떤 기선제압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 선출을 하기 위해서 호남에서 첫 순회 경선을 치르는데 이게 뭐 사실상 결승전이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과가 저는 오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네. 광주, 전남, 제주에서 치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민의당 새 후보들이 광주, 전남, 이 호남에 집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내일은 전북에서 치러지는데 오늘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당원이 18만 명인데 당원의 대부분은 지금 호남에서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지금 손학규 후보도 강진에서 2년 동안 살면서 호남 기반을 다졌고 박주선 후보는 호남 출신이고 과거에 총선 전에 당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상당한 조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주목이 되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결과가 아마 이다음 경선 결과에 뭐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큰 영향을 미칠 네. 거로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모습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요즘 보이고 있는데 지지율은 좀 많이 낮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이제 플랫폼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아무래도 그 뭐 더불어민주당이 새 후보가 거의 압도적으로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4월 초에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있는 거죠. 일단은 문재인 후보가 되느냐 안희정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런 구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이 낮은 것은 그다지 그렇게 조급할 부분은 아니다. 자기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철수 예. 후보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본인 간의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이길 거다. 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되면 네. 안희정 충남지사 표나 이런 쪽이 자기한테 쏠려서 결과적으로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고 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뭐 단계적인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좀 뭉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아직까지 최종적인 어떤 결심을 하지 않았지만 홍석천 JTBC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남의 배경을 두고 이렇게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우리가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호남이 여전히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뜻이고 네. 그랬을 때 김종인, 홍석현 뭐 혹은 바른정당의 일부 후보까지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보수 후보의 단일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홍준표 후보가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난 것을 놓고도 설전해 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 친박 후보들이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김진태, 이인재 후보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홍준표 지사는 지금 이번 대선 구도를 좌우 대결로 가져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좌쪽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를 평평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좌우 대결로 가면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문제하고는 별개로 네. 이 범우파가 대동단결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계속 바른정당 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진태 후보야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탄핵 반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계속 그걸 가지고 홍준표 후보를 공격을 하는데 뭐 이미 자유한국당의 대세는 홍준표 후보 쪽으로 좀 기울어진 상황이에요. 다만 홍준표 후보 역시 비호감도가 높아서 네. 과연 독자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힘이 있는가, 확장성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네. 그래서 홍 후보는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바른정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시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고 네. 나아가서는 국민의당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주요 지금 4개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초점은 단일화 여부로 갑니다. 그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어떤 전략을 펴느냐 이게 큰 관심사가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 인사들과도 계속해서 회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를 보고 있는 보수층의 민심은 어떨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쨌든 김진태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아무리 모아도 15%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그걸 대표하고 있다고 보면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모아도 20%를 넘지 않아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의 얘기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려고 나왔다면 네. 그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김진태 후보는 오히려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보수 지지층, 즉 박사모 지지층을 더 결집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층이 자유한국당 지지 또 바른정당 지지 어떤 보수층이라 하더라도 후보 단일화를 해서 결국은 민주당 후보하고 싸워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네.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연대를 하자는 그 지지가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찬반이 반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각 당에서 선출이 되고 나면 바로 그 연대 문제가 관심사로 부상할 텐데 그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 정치는 생물 아닙니까? 네. 1997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소위 DJP 연합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을 처음에는 못했는데 그게 이루어졌고, 2002년 대선 때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처음에는 어렵게 보였는데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대선이 임박할수록 만약에 뭉쳐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뭉칠 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의 어떤 그 연대를 반대하는 한 반 정도가 사실 호남 민심이거든요. 네. 호남 민심이 어디까지 유연성을 가질 거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4월 초 정도 가봐야지 이 호남도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표현과 관련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겠다. 뭐 이런 공약까지 내놨는데, 홍 트럼프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만 이러다가 홍테르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홍준표 후보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발언은 다 계산해서 하는 거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의 이 열강들이 다 스트롱맨으로 지도자를 지금 세웠다. 네. 그러니 대한민국도 스트롱맨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스트롱맨이다. 이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서 네.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이 우파를 결집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강력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런 전략은 어느 정도 주요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 대세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문제는 확장성이죠.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고 바른정당 후보, 나아가서는 국민의당 후보하고까지 단일화를 모색을 한다면 그때 단일화된 후보로 홍준표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네, 일단 그런 표현들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는 뭐 그런 전략으로는 성공을 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라든지 두테르테라든지 세계적인 네. 또 프랑스도 우파의 정치권 인사들이 그런 가감한 말씀을 하는 것은 네. 사실 세계 경제 흐름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분노가 쌓여 있고 그걸 좀 시원하게 뚫어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 초반에서 자기 인지도를 높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통합과 비전인데 네. 그거하고는 또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본인이 그런 이미지를 좀 더 나은 자기 비전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남경필 후보를 지금 앞서고 있는데 남 후보 측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수도권 국민정책평가단 현장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KBS가 하고요. 그 결과 그걸 본 분들이 현장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비중이 40%입니다. 지금까지 3개 권역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이겨가지고 네. 지금 62% 정도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남경필 후보가 38%. 근데 남경필 후보는 경기지사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 이 현장 투표하는 분들의 비중이 50%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결과가 이어 진행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각각 30% 비중이 있는데요.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 주목은 받지 못했는데 바른정당 두 후보는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했고 토론을 본 분들은 굉장히 재밌어했어요. 네. 왜냐하면 정책과 비전 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졌고 물론 후보가 두 명이다 보니까 아주 치열하게 했는데 어떤 그 미리 작성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준비된 페이퍼 없이 미국식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른정당이 작은 정당이지만 토론회로 본다면 지금 4개 정당 중에는 제일 주목을 받은 잘한 정당이었다. 저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겉으로 보이는 흥행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어떤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실제로 보면 이제 두 후보들 중에 이 후보가 됐을 때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좀 모자람이 있는 거죠. 후보 역량이 모자란 게 아니라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토론회 내용이라든지 공약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고 개인의 철학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얘기에 의하면 과연 10%를 넘을 수 있는 득표력을 있느냐. 그리고 그거 무슨 말입니까? 대선 정치 자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정도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설령 누가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승리의 의미가 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로얄티인데 이게 힘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어느 분이 되든 어쨌든 연대를 통해서 후보가 되고 이길 수 있다는 비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5일 남은 19대 대선, 지금 각 당의 경선 상황과 판세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19대 대선이 45일 남았습니다. 당마다 경선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각 당의 경선 상황과 판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최근에 불거진 네거티브 논란, 이 부분으로 후보들이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토론회가 제일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정책과 비전 중심의 토론회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어떤 공격형 토론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 두 후보 간의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앙금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진영이 서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데 네. 어제의 경우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마치 자신은 모든 것이 그 선인양 이야기하고 남들이 말하는 건 뭐 악인양 이야기한다. 너무 네네. 이분법에 치우쳐 있고 심지어 나에 대해서는 당의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애 버렸네 이런 공격까지 당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문재인 후보는 역시 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 대연정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네. 토론회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점만 이렇게 들추는 이런 토론회보다는 정책 비전을 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